1월 3일 정군의 야구시다 정근호. 이영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FA 시장이 사실 지금 이 막바지에 다다랐죠. 근데 아직 사인을 하지 못한 FA 미계약자들이 6명입니다. 키움히어로즈의 정찬원, 한현희 선수, KT 위즈의 신봉기, NC다이너스의 권희동, 이명기, 최근 이름을 개명했어요. 강리호 선수. 네, 강윤구 선수입니다. 이 가운데서 몇몇 선수가 사실 사인앤트레이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정찬원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정프로, 네. 정찬원 선수가 지금 이 FA 시장에서 아직까지 계약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스피드가 좀 떨어졌고 부상 경력이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분명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충분히 몇 년은 더 쓸 수 있는 선발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LG 시절은 주로 이제 구원 투수로 하려고 했었죠. 선발로 갔다가 네, 다시 네, 또 맞습니다. 네. 그러다 내야수 서건창 선수랑 2021년 7월 27일 1대1 트레이드를 통해서 키움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키움 이적 후 정찬원 선수의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31경기에 등판을 했고요. 113과 3분의 2이닝, 8승 9패. 네, ERA는 4.82입니다. 뭐 크게 부진한 건 아니지만 사실 이 정찬원 선수가 부상이 좀 많았어요. 네. 그리고 허리 부상. 네. 네, 허리 부상 때문에 우려의 시선이 좀 있었죠. 하지만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못한 것도 아쉬움이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2년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 들어서 7경기 26이닝 2패 평균 자책점 7.27로 좀 크게 부진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4차전 선발 등판 이후에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에서는 엔트리에 포함되지 못했어요. 2021년 그다음에 2022년 초반에 비해서는 볼 무브먼트라든지 스피드가 좀 떨어진 느낌, 두 밸런스가 좀 무너진 느낌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네. 본인이 원하는 제구력 이런 것들이 무브먼트가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난타를 당한 것 같습니다. 정찬원 선수랑 한현희 선수, 특히 이제 정찬원 선수에 대해서 사인앤트레이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움의 고영욱 단장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는데 제가 이번 방송을 위해서 좀 취재를 한 바에 의하면 선수 측도 그렇고 약간 키움 구단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정찬원 선수가 사인앤트레이드의 형식이라면 관심 있다. 라고 하는 팀이 지방에 2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팀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사인앤트레이드를 단행하고자 하는 키움 구단의 의지입니다. 네. 네,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정찬원 선수 측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찬원 선수 투구하는 훈련 영상을 좀 받았거든요. 네.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잘 던지고 있더라고요. 스피드로 승부를 하던 정찬원 선수가 무브먼트, 투심, 슬라이더, 커터, 여러 가지 커브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땅볼 유도를 할 수 있는 정찬원 선수를 딱 봤을 때 저는 야수 입장에서 굉장히 든든한 네. 투수로 돌아온 것 같아가지고 정말 부상 없는 정찬원 선수는 한 선발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거 저는 그런 믿음을 느꼈습니다. 네, 정찬 선수의 2022년 연봉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타팀으로 이적할 경우에는 25인의 보호 선수의 부상 선수와 2억 8천만 원 혹은 5억 6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인앤트레이드라면은 일단 구단과 사인을 한 다음에 트레이드를 되는 그런 형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프로가 이렇게 딱 기억하시기에 사인앤트레이드로 좀 성공한 케이스 누가 있을까요? 그래도 뭐 최준석 선수도 있었고요. 오, 네. 김민성 선수, 김상수 선수, 옛날 채태인 선수. 채태인 선수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네. 과연 정찬원 선수가 사인앤트레이드로 다른 팀 유니폼을 입게 될까요? 정찬원 선수가 직접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속사정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는 무소속 정찬원입니다. 정부로랑 전화 인터뷰를 했다고 하면 대부분의 팬들은 두 사람 친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짤로 네. 이런 게 많이 나와서 그렇지 네. 저희 다 풀고 오해도 다 풀고 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친합니다. 진짜요? 네네. 근우 형 이제 LG로 오시고 걱정을 했죠. 근데 또 막상 이제 오시고
뭐 인사드리고 그 해에 다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도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깔끔하게 잊고 앞으로 한 팀이니까 잘 지내보자고 이야기해 주셔서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근우 프로랑 전화 인터뷰 한다고 했을 때 2014년 그 일이 떠올랐다 안 떠올랐다? 저는 솔직히 떠오르지는 않았어요. 저는 네. 이영미 기자가 준비할 줄 알았어요. 그 처음에 등에 맞췄을 때 벤치에서 지시가 나왔던 건가요? 맨 처음 몸에 맞췄을 때는 공이 손에서 빠진 거예요.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타석이 들었을 때 알았죠? 느낌이 왔죠. 네. 그런 거야 뭐 다 미리 알고 있고 찬원이가 뭐 알아서 맞췄겠냐. 그래서 뭐 누군가가 뭐 지시를 했겠지. 두 번째 공 맞았을 때 그 정근우 당시의 선수가 마운드 쪽으로 걸어왔잖아요. 그때 본인도 이제 사실 타석으로 걸어갔는데 어떤 마음이셨어요? 좀 많이 어렸던 것 같아요.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좀 팀에 대한 생각이 좀 강하게 갖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저도 좀 그냥 선배님 이제 걸어오시니까 같이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가 인사를 하자라는 그때 이제 시작하는 단계였기 네. 때문에 그런 제스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몸에 익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선수들 자체가. 네. 그로 인해서 벤치 클리어링이 좀 이게 세게 일어났잖아요. 당시에 정찬 선수는 좀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 일 있고 바로 대구로 이동했었었는데 왜 하필 제가 나가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그전 타석에 고의는 아니었지만 이제 미스가 나서 대동을 맞힌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한 부분이 있었는데 두 번째로 또 고의적으로 맞췄을 때도 당사자가 저였으므로 비난의 대상이 너무 강하게 다가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혼자서 뭐 눈물도 좀 보이긴 했었어요. 저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왜 하필 나 그때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네. 정찬 선수. 요즘 뭐 덕수고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던데 요즘 몸 상태가 좀 어때요? 지금 현재 상태는 상당히 뭐 잘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이고요. 남들보다 좀 빨리 공을 만졌었고요. 그런 투구의 강도나 이런 것도 7, 8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고 지금 김지용 선수랑 김동혁 선수랑 이제 공 던지는 파트너로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아주 괜찮은 상태입니다. 일부 팬들은 정찬훈 선수가 이번 FA 때 FA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돈을 쫓아서 FA를 신청했다라면은 만족스럽지 않은 성적으로 나올 수가 없었겠죠. FA를 올해 신청한 이유가 투구를 하면서 조금 더 긴 이닝을 던지고 싶고 많은 선발의 기회를 뭐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건 알지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팀이 있지 않을까, 저를 필요로 하는 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일단 신청을 하게 됐고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분명한 건 연차는 쌓이고 나이는 먹어가니까 아직은 한참 선수로서의 가치가 조금 더 있을 때 신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2월 달에 캠프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좀 초조해질 것 같은데 좀 지금 마음은 좀 어때요? 오히려 그 FA 계약이 막 한참 터져 나왔을 때가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 지나고 충분히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각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일단 준비를 확실하게 잘 해놓고 있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뭐 이런 압박감을 느끼거나 그런 시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FA 시장에서 정찬훈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정상적 로테이션이 되지 않는다. 또 관리가 필요하다. 구속의 저하가 눈에 보인다. 뭐 그렇게 좋은 시각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올 시즌 준비했을 때 나름대로 정상적 로테이션을 준비하려고 작년 캠프부터 준비했었고 6선발 체제로 돌리다 보니 들어왔다 빠졌다를 반복했던 시즌이잖아요. 좀 준비하기 좀 어려웠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20년도에 수술하고 재활 복귀해서 그때 열흘 턴 돈 거 말고는 솔직히 주 1회 등판을 계속 꾸준하게 21년도부터 가져갔었고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도 11로테이션을 돌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니 좀 그런 마음은 좀 있었죠. 올해 그러니까 2022년이죠. 그때 그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히 나오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선발로 나왔는데 빨리 또 내려보내는 그런 상황들 좀 많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잘 던지고 제가 잘했더라면 구단의 믿음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좀 이런 성적표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차원 선수가 트레이드가 되고 나서의 첫 시즌하고 작년 시즌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뭔가 마운드에서 좀 급해 보인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아무래도 좀 있죠. 일정한 실점을 했을 때
강판된 횟수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점수 주면 안 되지. 계속 이렇게 되뇌이다 보니까 실점에 대한 그런 강박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구속이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변화구와 뭐 로케이션으로 통해서 타자를 맞춰 잡는 유형의 투수인데 안타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경기력으로 끌어가야 되는 투수인데 실점을 하면은 오히려 강판되는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빨리 실점하게 되고 좀 일찍 내려오는 경향이 좀 많았었죠. 요즘에 사인앤트레이드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정찬원 선수도 본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지금 감정이 어때요? 사인앤트레이드다, 뭐 정상적 영입이다,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팀을 선택할 수 있는 저한테 선택권은 없기 때문에 어떤 팀이 됐건 지금 하고 있는 운동, 지금 하고 있는 야구에 대해서 좀 최대한 열심히 하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서요.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준 플레이오프까지는 나오다가 한국 시리즈 플레이오프에서 엔트리에 제외됐단 말이에요. 플레이오프는 조금 알고 있었어요. LG전이고 상대 전적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한국 시리즈가 됐는데 현이랑 저랑 같이 이제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한 번쯤은 밟아보고 싶었던 무대를 못 밟아봤다는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많이 아쉬워했던 부분이 준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2이닝 3피안타 무실점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운드를 내려갔는데 이렇게 벤치에 좀 움직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죠?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요? 거기서 이제 한 시즌이 끝났다라는 게 그 경기가 키움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됐다라는 게 아쉽죠. 처음에 LG에 있을 때 서건창 선수랑 1대1 트레이드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트레이드 발표 나고 건창이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우리는 같이 야구할 운명은 아닌가 보다. 하필 건창이와 절까? 뭐 물론 한 팀에서 LG라는 팀에서 13년 좀 넘게까지 있으면서 직장이자 동료이자 가족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환경이 한순간에 다 상대 팀으로 바뀌는 순간이라서 착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하다 보니 다른 소속팀도 경험해보는 거 정말 좋은 경험일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좀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트레이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꾸준히 선발로 나오면서 키움의 선발 투수의 어떻게 보면 한 자리를 지켰지 않습니까? 그죠? 1년 넘는 기간 동안 키움에서의 선수 생활을 좀 돌아본다면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너무 젊은 팀이고 색깔이 조금 활기찬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LG에서 있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위에 고참 선배님들도 많으셨었고 또 한 팀에 오래 있다 보니까 굳혀져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키움 오니까 자유분방하면서 활기찼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었고 단점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점은 예. 페스티벌 구속이 2021년도에 139.7에서 2022년은 137.8로 약간 2kg 정도 하락이 됐다고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나요? 선발 투수이다 보니까 많은 구종을 구사하다 보니까 평균 구속이 좀 떨어졌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만큼 패스트볼 구사율이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 시적으로 낮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일단 몸에는 큰 이상이 없어서 이런 거를 생각하기보다 힘 빼고 정확하게 최대한 코스를 공략하려고 던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100%의 힘을 다 전달하지 못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 대한 무브먼트 있잖아요. 2020년, 21년하고 비슷하다고 느꼈나요? 22년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0년도와 21년도 때는 조금 더 상에서 하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는데 22년도부터는 좀 횡으로 좀 도는 느낌이더라고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방망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미스가 날 텐데 횡적으로 휘다 보니까 맞는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성 타구가 좀 많이 코스 형태의 안타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팔로피가 그때보다 많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좀 요즘 개선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일단은 뭐 주치 선생님께서 괜찮다라는 소견을 받으면서 조금 더 회전력이나 힘을 쓸 수 있는 퍼포먼스를 가져가려고 지금 트레이닝 쪽으로도 많이 접목시키고 있고 어느 정도 안정기를 들어왔고 아프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전처럼 이제 조심스럽게 던지는 모습은 좀 이제 많이 몸에서 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수술 이후에 네네네. 아무래도 이 몸 상태를 계속해서 본인이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렇죠. 투구 폼이나 네. 아니면 구속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좀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좀 키움 코치한테 들었는데 정찬우 선수가 투수조 맡은 역할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기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관련해가지고 많은 조언을 해준다고 미래의 투수 코치감이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후배들에 대한 또 마음가짐이 또 남다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오는 친구들마다 하지 않고 다 봤고요. 제가 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궁금한 거를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배워보고 싶다라는 구종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제가 적극적으로 조금 알려주는 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후배들이랑 같이 훈련을 하는 거군요. 네, 뭐 재용이랑 동혁이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불편해하지 않고 같이 웃으면서 잘 대화하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1월 지금 3일, 오늘이 3일인데 2월이면 다들 스프링 캠프가 시작이 되잖아요. 본인이 뭐 나름의 어떤 설정해둔 뭐 데드라인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선을 딱 정해놓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팀이 빠른 시일 내에 정해지면 물론 저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겠지만 저를 원하는 팀이 있다면 뭐 어디든 괜찮으니까 가서 야구하고 좀 팀에 보탬 되려고 노력할 테고 그렇게 준비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찬훈 선수에 대한 부분은 뭐 에이전트가 열심히 움직이시겠지만 나 투수 정찬원은 열심히 마운드에서 잘 던질 수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좀 듣고 싶은 팬들도 많을 것 같아요. 본인 어필을 하세요. 네네 한마디로. 네. 팬 여러분들이나 뭐 구단에서 생각하는 그런 11로테이션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20년도 때 그렇게 시즌을 보냈지만 21년도, 22년도 시즌은 또 나름대로 주 1회 등판을 계속 꾸준하게 가져갔었고 앞으로도 뭐 현재 몸 상태가 괜찮다 보니까 그냥 막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다. 저 막 써주십시오. 준비돼 있습니다. 한때 마당새까지 했던 사람인데 맞아요. 이 정도 가지고 쉽게 주눅 들고 무너지지 않을 자신 있고 어느 팀이 됐건 제가 그 팀에 가서 헌신할 수 있고 워크의식이나 팀 문화 속에 잘 녹아들 수 있기 때문에 저를 필요로 하는 팀이라면 저는 어디든 가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었어요. 네. 제가 호주 캠프 처음에 정찬원 선수를 처음 만났을 때 야구를 할 수 있냐 못하느냐의 기로에 섰던 고민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다시 그거를 이겨내고 딱 마운드에 올라왔을 때 정찬원 선수를 딱 모습을 봤는데 너무 뿌듯하고 기특하고 그냥 되게 멋있었습니다. 네. 그걸 이겨내고 지금의 2년 뒤에 FA라는 걸 또 신청을 하게 됐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찬원 선수의 야구 인생은 그냥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정찬 선수 네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1월 달에 꼭 좋은 소식 드릴 겁니다. 예,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은 그동안 사실 이런 사인앤트레이드 사례로 성사시킨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정찬 선수의 선수 생활은 키움이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월 1일 스프링 캠프가 시작이 되는데 정찬 선수가 어디 유니폼을 입고 올 시즌 마운드를 오를지 저희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주. 오랜만이다. 처음이네. 오랜만이 아니구나. 하나 마운드의 미래 문동주 선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 정훈의 야구 이슈다.